숨어요. 허리케인이에요. 아니면 토네이도인가요? 아니면 태풍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모든 기상현상은 강한 바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찢어지는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오주의 마법사처럼 집이 날아가는 정도의 바람을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허리케인과 태풍의 실제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허리케인이 열대성 사이클론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대성 사이클론은 하늘에 모인 거대한 구름덩어리로 매우 낮은 기압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얼마 후 곳곳에서 습기를 끌어들이며 점점 더 커지고 위험해지죠. 이런 회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주요 특성은 사이클론이 항상 바다 위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대 지역이나 더 추운 기후에 산다면 집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사이클론에 대한 얘기는 뉴스에서나 들을 수 있을걸요? 결국 열대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사이클론은 열대 지방이나 아열대 지방에서만 형성됩니다. 만들어지는데 따뜻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이 모두 같다면 왜 이름이 다를까요? 짧게 말하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죠. 다음에는 더 긴 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말했듯이 열대성 사이클론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이클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될 만큼 크고 강해지죠. 열대성 사이클론의 가장 약한 버전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용돌이치는 구름 덩어리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보통 폭풍우를 동반하지만 바람의 세기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센 돌풍이 시속 62km로 강한 건 맞지만 매우 드문 경우죠. 건조한 육지에서는 그런 날씨에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집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핫초콜릿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맹위를 떨치는 폭풍우를 구경할 수도 있죠. 그래도 탁 트인 바다에서 열대성 저기압을 만나면 문제가 될 겁니다. 바람이 배를 뒤집을 만큼이나 강한 데다 번개를 동반한 폭우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바람이 시속 62km를 넘으면 사이클론은 열대성 폭풍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더 심각한 위협입니다. 집안에 피신해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돌풍이 시속 117km에 이를 수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상상해보세요. 그게 심각한 열대 폭풍이 부는 동안 바람의 세기예요. 그리고 바람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둘 사이의 차이점에 도달합니다. 사실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풍속이 시속 120km를 넘는 심각한 열대성 사이클론이 북대서양이나 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면 태풍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심지어 그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허리케인이 태풍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태풍보다 허리케인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따뜻한데 이 따뜻한 물이 사이클론의 연료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은 수면에서 증발한 다음 차가운 공기에서 다시 응축되어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 구름이 뭉쳐서 바람을 일으키며 함께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하면 사이클론은 매우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적절한 조건 하에서 진짜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네이도는 어떨까요? 토네이도도 사이클론과 같은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릅니다. 우선 열대성 사이클론은 오직 바다 위의 따뜻한 지역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죠. 반면에 토네이도는 바다건 육지건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용돌이치는 원뿔 모양의 공기입니다. 주로 뇌우가 있을 때 나타나는데 극한 날씨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공기의 기둥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풍속은 시속 160km에서 480km까지 도달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동 경로에 있는 것이 사람이든 차든 도로시의 집이든 모두 위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힘에도 불구하고 토네이도는 매우 국지적인 사건이고 지속시간도 짧습니다. 과학자들이 등록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직경이 2km를 조금 넘고 약 1시간 정도 지속됐습니다. 열대성 사이클론이 1600km 이상 뻗어 있고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지속되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저 해안의 모래알 같아요.
그런데 해안으로 오는 사이클론도 육지 위로 와서 여러 개의 토네이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불량소년의 부하 같은 존재인 거죠. 하지만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혹은 북서태평양식 이름이 더 좋다면 태풍은 결국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특정한 유사점도 있습니다. 소용돌이 친다는 부분을 기억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는 모두 중심 주위를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강력한 공기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중심부는 반대로 조용하고 바람이 없죠. 사실 너무 조용해서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이곳을 토네이도 혹은 허리케인의 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올 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물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를 뺀다면요. 아쉽게도 이들 눈에 들어가서 날씨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행운이 따라야 할 거예요. 허리케인 눈의 벽은 바람이 가장 세서 너무 가까이 가면 아마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질 겁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바다에 있다면 눈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눈 주위의 바람 때문에 거대한 파도가 눈 내부의 지역을 거미줄처럼 덮어서 배가 물에 떠있기 힘들 거예요. 허리케인의 눈이 육지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토네이도는 지름이 훨씬 더 작아서 만약 여러분이 완전 어이없는 우연에 의해 토네이도의 눈에 들어간다면 많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세요.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궁금한가요? 그러면 국립기상청에서 정한 허리케인의 5개의 카테고리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카테고리 1은 열대성 폭풍보다 약간 더 강할 뿐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풍속은 시속 152km에 이를 수 있는데 대처하기 힘든 힘이긴 하지만 아파트의 콘크리트 벽 안에 있다면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카테고리 2는 완전 얘기가 다릅니다. 바람은 최대 시속 176km의 속도로 불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 강한 돌풍 때문에 거리에 나무와 광고판이 떨어질 수 있어서 집 밖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다행히 튼튼한 건물 안에 있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허리케인이 카테고리 3으로 커지면 이미 재앙입니다. 일단 크죠. 둘째 강력합니다. 풍속은 시속 207km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돌풍을 만나게 되는 건 경주용 자동차에 치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케인은 대형 허리케인으로 불립니다. 비와 번개가 대재앙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땐 지하실이나 다른 강화된 곳에 숨어서 최악의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카테고리 4의 대형 허리케인을 직접 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돌풍이 최고 시속 252km까지 몰아칠 경우 나무가 뽑히고 상당히 큰 물체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며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4급 허리케인은 2018년 8월에서 9월에 발생했고 이름은 플로렌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시작했다가 그 규모와 힘이 커지면서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 하나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5의 대형 허리케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다른 분류에서는 슈퍼 태풍이나 슈퍼 사이클론 폭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많은 것을 말해주죠. 물론 가장 오싹한 것은 바람의 힘이며 역사상 기록된 가장 강력한 슈퍼 사이클론은 1980년 7월에서 8월에 카리브해를 강타한 허리케인 알렌입니다. 바람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시속 305km였어요. 그건 마치 공기로 만들어진 고속열차가 거대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름이 있는 건 뭐예요? 사실 이런 허리케인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풍속이 시속 65km가 넘는 모든 열대성 사이클론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이클론은 보통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데 한 번에 여러 개가 만들어져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기상국은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이름을 지어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케인의 이름을 여자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몇 년 전부턴 남녀 평등에 입각해서 기상청에서는 두 성별 모두의 이름을 따서 열대성 폭풍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